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8일 토요일, 오랜만에는 아니죠. 예. 일주일 만에 찾아뵙는 파워 수급.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건 안 했네요. Hello everyone. 예. 이번 주는 조금 좀, 괜찮으셨으리라고 믿고, 많이 헬로우 아니면 또 파이팅 아니면 좀 나이스 이렇게 된 한 주였다고 믿고, 예. 조금 그래도 부담을 많이 내려놓고 이번 주를 바라보지 않나. 근데 모릅니다. 아직까지 모르죠. 아직까지 뭐 수급이나 이거 올라가는 거 맞아. 아직 뭐 그렇게 세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지수는 그래, 그 정도쯤에서 맞춰놔. 우리는 지금 종목으로 간다. 예, 우리는 지금 섹터로 간다. 이런 쪽으로 나오면서 활발하게 나오는 시장의 변화. 요거를 조금 좀 저희 아류 코너 파워 시황에서 충분히 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왜 이런 쪽으로 가는지, 그러면 이럴 때는 이게 맞지 라면서 좀 많이 피력을 드렸는데, 그 저희 옆에 자매 코너에서 충분히 보시지 않으셨을까. 일주일 동안 내내 아침 새벽부터 계속 떠들었어야 했던 사람이, 예, 그래서 그게 좀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또 오늘은 파워 수급과 함께 여러 가지 시장 흐름들 또 체크하는 코너를 또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뭐 코스피도 많이 보시는데 코스피보다 지금 더 강한 쪽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코스피는 지금 일단 막혀 있어요. 예, 지금 지난 고점대 부분 이렇게 막혀 있고 밑에 지지권들은 우르르 빠졌다가 이제 바로 들어와서, 예, 중요한 지지권 맞춰놓고 한 2,500, 2,490 여기서 하단부, 그리고 이쪽으로는 한 2,550, 약한 여기가 50포인트예요. 50포인트 사이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좀 분위기 맞춰놓고, 그런데 보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게 수급이 있어요. 수급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완전히 정확하게 지금 시장을 좀 끌어올리겠어 라고 하는 모습들을 안 보여줍니다. 이번 주 수급 보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나면 외국인들이 한 6천억 팔았어요. 지난주도 한 조 단위로 이틀째 주르르 밀리면서 팔더니 이번 주도 코스피는 안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그 정도를 다 누가 받았냐면 연기금이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의 근거가 되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 이 정도는 버텨주겠어 라고 하면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그게 나오고 있고, 기타 법인의 매수는 그거죠. 삼성전자 매수세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받쳐주는 쪽은 충분히 있는데, 기관은 긴가민가 하고, 그러니까 연기금 사고까지 치게 되면 기관은 덮한 거죠. 네, 언제나, 예, 또 믿을 수 없는 친구 기관 그런 쪽인데, 잘 보시게 되면 시장에 주도를 하는 게 오호라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3천억을 샀네 이번 주입니다. 예, 왜 이랬을까요? 예, 이게 지금 변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기존은 기관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요. 뭐 여전히 뭐 오늘 그냥 이번 주 그냥 그동안에 저 밑에 2,400선 한 초중반쯤 산 거 그냥 다 때리고 있네요. 예, 그렇게 주식하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예, 좀 같이 힘낼 땐 힘내셔야겠죠. 예, 그나마 연기금이 도와주는 친구의 모습으로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매도가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코스닥을 왜 사느냐 안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랬던 이유는, 그럼 코스닥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피 말고 코스닥을 본다. 와, 뭔가 좀 가뿐하게 탁탁탁 올라가고 있는 느낌들, 뭔가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까? 이런 쪽들의 변화가 딱 지지 잘했고, 그 다음에 유나 갈래라고 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나오고 있고, 다음 저항권이 한 750, 지난번 고점들 한 780 정도까지 있는데, 외국인들 시각 떨어지지 않고, 또 제가 보고 있는 그 지표, 그것만 잘 진행이 되게 되면 다음 상태로 좀 뛰어오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볼 때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이거를 많이 기준으로 삼아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10년물 국채금리가 한때 또 지난번 5% 찍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쪽도 있었지만, 예, 트럼프 취임 이후에 한 번도 거기 가지 않고 주르르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 4.5% 밑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요거는 생각보다 시장이 약간 좀 긍정적인 변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보면서 4.5가 이탈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탈했다가 뭐 4.5 초반까지 갔다 뭐 왔다 갔다 가긴 하지만은 그때에 비해서는 약간 많이 낮아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성격들이 확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걸 만약에 이번에 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제 아바타가, 그러니까 AI가 예, 지금 열심히 이제 채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예, 저는 지금 하루 전에 녹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다 어떤 고용 보고서 가지고 어떤 변화가 나올지, 금리 변화 가지고 저 얘기를 또 추가로 업데이트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큰 이탈이 없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고용보고서가 그냥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나올 걸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배드이스 굿으로 보면서 금리도 하락할 걸로 보는데 또 제 예측은 잘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는 우리 AI가 해줄 걸로 지금 채팅 막 하고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힘을 얻어서 잠깐만 금리가 떨어지면 뭐가 움직일까? 그러면 시장에서 그전에 움직였던 것보다는 약간 다른 섹터, 약간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죠. 성장 기술주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때가 됐다. 그런데 마침 코스닥은 거기다가 많이 빠져줬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월봉상으로 볼까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 이런 적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딱 보게 되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양봉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은 하반기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900선 있던, 상반기에 900선 있던 작년 상반기죠. 주가가 뭐 거의 700선, 600선 중반 터치할 정도로 그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2차전지, 그리고 또 바이오는 선방을 했지만 2차전지가 너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현상들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반발매가 나오면서 움직이겠죠. 월봉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회복세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냐면은 여기 딱 보게 되면은 760, 한 770 여기까지는 또 열려있는 상황들이겠죠. 그거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많이 이격이 급하게 하락했던 것들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들 보게 되고, 여기서부터가 760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부터 끝내서 이제 전환시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세까지 이어지는 과정, 그러면 그 과정 쪽의 흐름까지는 그래도 열어놓는 게 맞지 않아라고 하는데, 중요한 단서는 금리. 금리가 이제 계속 하향 쪽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기술주, 성장주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조건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들은 일단 첫째로 바이오, 금리 떨어지게 되면 바이오죠. 금바, 금리 하락 바이오 쭉, 금하 바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또 눈길이 가는 거고,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AI가 지금 AI 시대인데 AI가 붙어서 뭘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섹터들, 그게 또 대세겠죠.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쪽들이 먼저 소프트웨어 붙고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AI가 끌어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겠죠. 소프트웨어 되는 거고, 로봇 되는 거고, 로봇 같은 경우도 당연히 로봇 죄송하지만 테마 아니에요. 테마 아니고 지금 주도는 흐름으로 가면서 지금 주말 사이에도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앞으로 10배 이상, 테슬라가 그렇게 얘기했죠. 옵티머스 10배 이상 단계적으로 생산 늘리겠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열심히 지금 맨날 나오는 영상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저게 로봇이지만 뒤에 전선 다 연결해서 사람이 조종하는 건 있겠지만 그 동작들 보세요. 얼마나 정교합니까? 하드웨어 쪽은 이제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하드웨어는 중국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중국 한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 AI와 함께, 그러니까 AI가 로봇의 두뇌가 될 정도로 막 훈련시키는 과정들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딥시크 같은 아주 좀 가성비 있는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건 좀 더 정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AI 가지고 접근해서 두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학습하고 추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까지 내기 위해서는 더 투자가 더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까지 지금 테슬라는 많이 올라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보여다오. 그러면 이제 대량 생산으로 떨어지는 가격까지 보면서 제조업체도 들어가고 서비스, 가사 노동도 다 하고 이런 이제 반려 로봇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정도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얼만큼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점점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로봇이 그냥 테마라고 그래서 에이 저거 말도 안 돼 라고 그냥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실적 기반으로, 그래서 실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붙게 되면 똑같잖아요. 2차전지 쪽도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만 우리 생산하기 시작하면 그런 스토리 가지고 움직였던 거와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를 매매를 아니다 이런 거, 그런 건 시장 잡혀나는 것들이지 못해. 그냥 실적되고 꾸준한 걸로 갈 거야. 그쪽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이쪽 안 보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배합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쪽들이 포모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많이 K증시에서 나오는 스타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고 보는 것과, 그리고 다시 동참하는 것과, 에이 나 못해 저렇게 급등할 걸 그랬는데 급등했지만 급등해도 고점에서 3일 동안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레벨업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생각하게 되면 주도 쪽이 흐름이 맞고 그게 맞는데, 아직까지도 올라오게 되면 팔고 그냥 트레이딩 하시라고 그냥 그렇게만 보게 되면은 어떤 결과 나오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의 흐름들이고, 이런 쪽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로봇이 그러면 자기가 데이터를
보고 그다음 피해야 될 때 피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주인님이 목마를 때 되니까 목마르면 항상 우리 주인님은 입을 다시더라. 그러면 저거 학습하다 보니까 그때 물 가져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때 물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걸 학습하다 보니까 입을 쩝쩝 3번 다신다. 그러면 물 준비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그럼 그걸 하면서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과정이 나왔었게 되면은 그런 거를 보고 그러면 어떤 카메라로 보고 내가 이제 그러면 물 가져갈 때 거기서 나오는 컵을 잡고 있는 센서 그리고 또 거기서 이동하는 과정들의 이제 모든 것들 이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변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 로봇도 이동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로봇도 자율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율 주행 같은 경우도 좀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자율 주행하게 되면 이건 그냥 테슬라의 FSD 아니면은 테슬라가 들어가는 전기차 이런 쪽으로만 알고 있는데 아니란 거죠. 그게 아니라 자율주행은 이런 로봇도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 또 자율주행 되는 거 뭐 있을까요? 이제 지금 기아에서 만드는 그 PVB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이런 PBV 이런 비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이제 저게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앉아만 있어서 그냥 편하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알아서 운행하는 모빌리티 이런 개념들도 다 자율주행이 붙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과정들 그리고 또 나중에 UAM 이건 이제 말이 쑥쑥 들어갔는데 UAM 드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날아다니는 우주항공 우주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붙는 거는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안고 가게 되면 그럼 거기 나오는 자율주행도 AI가 붙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거겠죠? 그럼 자율주행이 붙는데 이것만 가지고 붙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또 뭐가 들어갈까요? 우주항공 이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것도 아까 말씀 우주항공이 들어갔고 하는 AI가 이제 결부될 산업들이 하나씩 오픈될 때마다 시장은 반응하는 과정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지금 시장에서 AI가 이제 막 열심히 가성비 있는 딥시크도 나오고 그걸 또 이제 열심히 이제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이제 아마존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투자를 많이 합니다. KPX 투자를 왜 많이 할까요? 그게 그만큼 여기서 뒤처지면 안 돼. 내가 선점을 해서 앞으로 좋은 서비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 AI를 통해서 나오는 서비스를 보여주기 위해선 더 투자를 해야 돼. 라고 그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그냥 그건 그냥 하나 돈이 무슨 그러니까 만약에 50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50B라고 하잖아요. 빌리언 그러면 500억 달러입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돈 벌어다가 그걸 때려놓는다 라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시각들을 같이 아셔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AI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만 움직였습니다. 하드웨어가 그래도 우리는 HBM 있고 온디바이스 AI 있고 이쪽이다 보니까 이게 대세겠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지나가다 보면은 이게 적용될 소프트웨어 쪽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AI가 적용되는 로봇까지 이렇게 쫙 다양한 쪽들은 이제 그렇게 멀지 않았네.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테마나 주도가 이렇게 강하게 되는 거고 이런 단계를 이해를 하시고 먼저 K 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대안이 안 되다 보니까 움직이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뛰어들면서 챙기신 분들은 수익이 큰 거고. 그러니까 제가 왜 저는 개인적으로 K 증시에서 가장 매매할 때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도 그냥 PBR 분석하고 실적 대비해서 이거 0. PER 보게 되면 이게 3배 4배 이거 엄청 이렇게 싼데 PBR 0.2배 이렇게 싼데 이거는 집 팔아서라도 사야 돼 라고 했다가 3개월이건 6개월이건 아니 PBR 3배짜리가 PBR 1배 가는 경우도 봤어요. 1.2배까지 들어가는. 그래서 주가 빠져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K증시에 대해서는 이런 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논리들은 왜 그런지는 충분히 다 아실 테니까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좀 변동성도 있지만 그걸 왜 붙어서 가는 종목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한국은 성장주가 최고다라고 제가 터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굶어 죽어서 그래요. 이거 좋다고 그래서 샀더니 이건 무슨 더 빠지고 있고 그런 분들은 더 좋대요. 싸지면 싸질수록 더 기회래요. 기회는 죄송합니다. 저희는 밝은 소리 맑은 소리 좋은 말만 하는 쪽인데 죄송합니다. 하도 당해서 그래요. 그런데 돈 살 게 더 다 사는데 뭘 더 사래요. 저점에서 계속 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다 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은 이게 더 맞는 대응이겠구나 라는 쪽에서 전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논리가 됐다. 그리고 또 나레이티브라고 하죠. 이런 스토리가 맞는다. 붙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회가 날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2차 전지 때도 그렇게 강할 때는 들어갔다가 끊을 때 끊고 그게 또 끊는 방법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빠졌다가 단기 동평에서 이탈되게 되면 정리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좋다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저희는 위험관리 미리리 해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좋다고만 막 얘기하죠. 로봇 쪽 계속 좋다고 하는데 언젠가 꺾입니다. 언젠가 꺾이는 신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를 먼저 알고 나는 여기서는 무조건 나와야 돼 라고 알게 되면 충분히 누리다가 고점에서 그거 끝났어 그러면 그래 나와 그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거기서 고점에서 못 팔고 쭉 하게 되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K 증시의 매력 들어갈 때는 좋을 땐 또 그러면 좋다고 그럴 때 막 올라갈 때 같은 경우도 수익 나니까 당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수익 나게 되면 처음에 1000주 갖고 있었는데 올라가면서부터 줄이고 그래서 여기는 좀 많이 올랐는데 아니다 이 정도는 끝까지 가보겠어. 500주나 300주나 이것만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조정받다가 또 올라가고 조금 또 올라가고 내가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고점은 시장이 알아주는 거겠죠.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거래서 팍 터지면서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고점에서 딱 꺾인다. 아이고 이제 나올 때가 됐어. 나올 때가 됐으면 이게 옛날에 1000주 갖고 있었으면 이게 3배 먹을 거를 300주 갖고 있다 보니까 3배를 못 먹었네. 그런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걸 누가 합니까? 그렇게 될 거를 요 정도라도 끝까지 갖고 갔다가 수익률이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내가 이거를 만약에 1000주 갖고 있었으면 계속 좋아하면서 이거 언제 빠져 그렇게 봤던 거를 이 정도만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부담 없이 그냥 이 정도만 흔들려도 다 먹은 거니까 뭐 그냥 계속 조정까지 고 근데 요때는 중요한 자리가 이탈 하나만 보면 되겠죠. 안 하고 또 올라가네 그러면 수익이 더 커지네. 이거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주식을. 그러다가 이탈 하나 또 올라가네. 이러고 있다가 이탈하네. 지금까지 본 거면 어디야? 툭 정리하게 되면 나는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매매하다가 300 몇십 프로 수익 났다, 400 몇십 프로 수익 났다는 거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중간에서 물량은 그냥 빡빡하게 다 안 가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눌리면 때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들의 차이와 좀 매매 해보시는 분의 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됐다가 거기서 이제 챙기고 나중에 쭉 빠져버리게 되면 또 이제 그냥 빠지지 않습니다. 빠졌다가 또 의미 있는 자리에 오게 되면 또 대반등이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보는 종목이니까 이쪽에서 들어갔다 또 이것도 한 3, 40%또 챙길 수 있고,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This is K 증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저희 백미의 코너, 그걸 한번 보시면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수급이기 때문에 수급도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번 주 2월 첫 번째 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2월 첫 번째 주 가장 많이 산 종목들 한번 쭉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답은 답정너네요. 외국인들은 그냥 SK하이닉스 계속 삽니다. 금액도 현대로템을 많이 샀지만 그거에 걸맞는 절반, 그러니까 2배 이상 하이닉스를 샀네요. 하이닉스 대세. 그리고 나머지 또 뭘 샀나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반도체는 없네요. 반도체 없고 현대로템. 이거 방산주는 쉼없이 사고 있네요. 방산주는 여전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방산주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틀 동안 강했으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네이버 계속 사고 있는데 실적 발표하고 좀 주춤합니다. 단기 평선 지지하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유한양행, 삼바, SK 바팜 시작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25 할 때 제가 그나마 마지막으로 강조드렸던 종목이 있다 보니까 손꼽아서 솔직히 쫄렸죠. 이게 안 갈 때는 이렇게 쫄리고 아이고 어떡하나 이랬는데 자신 있었습니다. 올라가니까 얘기 드리네. 자신 있었습니다.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잘 또 대응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종목 쪽에서 바이오 쪽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있고, 삼양식품 실적 좋으니까 플레이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소프트웨어 쪽들을 플랫폼들을 사고 있다는 거, 바이오 사고 있다는 거 눈길이 가고 있고, 도전비주원 그만하겠습니다. 도전비주원 저희는 해잭이 없는 방송, 도전비주원도 또 실적까지 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AI가 붙어가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강했었고, 카카오가 움직이게 되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좀 드렸었죠. 이제 얘기 캐치하셨으면은 또 매매에 들어가셨으면 브라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두산모빌리티는 계속 삽니다. 근데 고점에서 약간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LIG 넥스원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는 또 이쪽이기 때문에 이거 왜 로봇밸류 안 줘요? 라고 하게 되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까지 보시면서 일단 시장의 색깔이 바뀐 게 반도체는 삽니다. 하지만 방산 빼고 바이오,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매매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의미는, 외국인조차도 그렇게 바뀌었다는 의미는 그것처럼 이제 조선 전력기기 이런 거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좀 바뀐 거에 대한 시각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런 시각들을 갖고 있는데 저희도 변해야죠. 코스닥으로 가볼까요? 이번 2월 첫 번째 주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날짜가 2월 3일이 아니라
2월 3일 맞죠? 예, 3일 맞네요. 어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2월 3일부터 3, 4, 5, 6, 7 맞네요. 5일. 네. 보시게 되면은 가장 많이 뭘 삽니까?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을 삽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 로봇, 그리고 또 로봇 사는 거 뭐였나요? 클로봇. 예, 넘어가겠습니다. 클로봇. 로봇의 소프트웨어입니다. 로봇의 제어하는 제어 시스템 쪽의 강자죠. 이거 솔루션 쪽의 강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 들어가 있네요. 여기다가 카페24 소프트웨어 들어가 있죠. 숲 들어옵니다. 이게 플랫폼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같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쪽들을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알테우젠, 예. 그리고 또, 지금 보면 파마 리서치도 그쪽으로 넘겨줄게요. 같이 그냥 그 바이오, 그냥 에스테틱 이쪽으로 그냥 같이 넘겨줄게요. 그리고 또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또 코롱 티슈진, 예, 삼천왕제약, ST팜, 뭡니까? 다 바이오가 들어오죠? 바이오가 들어오는 배경들,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로틱스, 예, 파워 시황에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냥 주도주는 이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거기다가 요거 방금은 없네요. 그거 좀 아쉬운데, 예, 그런 쪽인 것 같고, SOS랩, 네. 아우, 박수 치고 싶어. 예.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율주행 쪽도 아까 말씀드렸죠? 왜 붙느냐? 자율주행도, 예, 이것도 AI가 붙는 거다라고 나오면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나마 2차전지가 에코프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2차전지도 성장주의 개념이다. 그러면 한 번은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가 움직인다 그러면 움직일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종목들이 들어왔다. 한 거 보시게 되면, 성장주를 외국인들은 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 뭘 샀냐요? 연기금에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 종목들 많이 샀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 사고 있고, 삼성전자는 바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안 샀네요. 근데 삼성전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금액이 꽤 많이 샀어요. 예, 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카카오 들어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쪽이죠. 카카오를 더 많이 샀네요. 예이오보다. 저는 카카오를 더 좋게 보는 이유, 네,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삼바 들어오고 있죠. 예, 열심히 사더니, 역시 연기금입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바이오가 없네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LG넥스1 화이팅,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바이오 하나 있네요. 예, 유한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두 개 종목들은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쪽은 하나금융지주나, 조금 약간 삼성화재나, 금융주 좀 사고 있고, 현대모비스 약간 좀,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아니지만, 보강을 시키고 있네요. 그 중에 현대건설. 이거는 건설주 중에서 강합니다. 강한데,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 지지했고, 그 다음에 남아가면서 건설과 올해 실적 다시 개선되는 건설과, 거기다가 지금 원자력이 붙는 것 같아서 이런 걸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이 연결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수페탈시스합니다. 아마 AI 들어오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제 그 가속기 쪽에서 들어가는 것 쪽과 연결시킨다 그러면 이수페탈시스도 이제 악재가 벗어났기 때문에 고점이긴 하지만 탄력들 살아나는지 계속 보시면서, 이것도 아마 고점이라서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이번에 샀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평선 이렇게 맞아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서 크게 안 깬다? 그러면 레벨업이 또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과정들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코스닥에서 2월 첫 번째 주 연기금은 뭘 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많이 사는데요. 왜 안 가요? 예, 근데 이거는 플레이가 이제 거래소로 들어올 거를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냥 일단 패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한번 좀 도와주세요. 예, 좀 시원하게 한번 도와주세요. 예, 금액은 꽤 많이 샀습니다. 이 프레일가 어떻게 들어온지 보셔야 될 것 같고, 리가캠, 알테오젠, 그리고 또 뭐가 쭉 있을까요? 예, ABL 바이오, 예, 알리에 다 들어오네요. 이런 종목들 들어오고 있고, 삼천왕제약, 예, 바이오 쪽들이 꽤 들어갔다라고. 바이오 2차전지도 많이 샀으니까 적어드릴게요. 2차전지, 예, 좀 도와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그 밖에 VT, 화장품 쪽 들어오고 있고, 또 없나요? 예, 그렇게 돼 있고, 엠노도 예, 넘어가겠습니다. 엠노, 예, 수프, 예, 이런 거 들어오고 있고, 이런 또 소프트웨어 종목들, 플랫폼 들어오는 것들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DOU 같은 경우 꾸준히 사네요. 기관 연기금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ISC도 추첨하긴 했지만 금요일날, 그렇지만 여전히 이것도 기판 쪽, 그러니까 유리기판 쪽에서 들어오는 하나의 수혜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얘기 좀 드렸던 거고, 유리기판 주고, 이녹스 첨단 소재 실적 좋은데 세론 나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돌려버리는 그런 거 하지 마시죠. 보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OLED 쪽에서 연기금은 좋아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야, 대주전자재료까지 2차전지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서
OLED 유리기판 종목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데 잘 보시게 되면 코스닥에서 연기금마저도 바이오 쪽과 함께 플레이가 들어가는 것들이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지금 변형이 들어온 게 시총이 바뀌었어요. 코스피에서 시총이 1, 2위는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위가 누구로 들어왔습니까? 삼바로 들어옵니다. 삼바로 들어오고 4위가 드디어 마음 아프네요. LG에너지솔루션이 4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뀌어되기 시작했죠. 이게 차이가 바뀌면서 들어왔다는 거. 바이오가 왜 한 단계 올라갔을까? 바이오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보여야 될까? 이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성장주에 대한 흐름들이 다시 관심이 더 커진다. LG에너지솔루션이 시가총액 2위로 들어가 있다가 1년, 2년 사이에 툭툭 빠지기 시작하네요. 예. 이게 시장의 생존, 적자 생존의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사모펀드 가겠습니다. 사모펀드 코스피에서 2월 첫 번째 주 어떤 종목을 많이 샀나?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비전. 그렇게 사나죠? 기사가 나왔네요. 네. 하이닉스로 단독 보도긴 하지만, 네, 들어간다고 합니다. TC본드 쪽으로. 그래서 하나비전,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쫙쫙 들어오는데, 이거 참, 그러네요. 네. 이쪽을 샀고, 그 밖에 나머지는 좀 들어온 게 없네요. 플레이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하나가 들어왔고, 현대로템, 코스피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거의 외국인과 똑같이 들어오면서 플레이가 들어오는 것 같죠. 그런 쪽에서, 그 밖에 나머지 또, LIG 넥스원 거의 똑같네요. 외국인들과 거의 똑같은 플레이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양식품 실적 좋다 보니까 그냥 뛰어가서 샀다. 쪽 보여지는 거고, 전력기기 쪽에서 효성중공업 들어오네요. 네, 그거 하나 살아있네요.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SK 바팜, 네, 실적 좋으니까 나왔던 바이오 쪽 하나 들어와 있고, 그 밖 다 그냥 종목마다 센 것들 하나씩 샀네요. 카카오 소프트웨어 쪽에 한 전 종목, 전진건설로봇, 이거는 재건이라고 쓰지 마시고, 북미 쪽에서 성과나고 있는 대표적인 그냥 건설기계 쪽에, 한 축,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쉬다가 바로 털어내요. 보유해수 물량이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들어오네요. 아주 셉니다. 도전비주원, 카카오와 도전비주원 같은 쪽 들어오고 있고, FNF, 잘 눈여겨보세요. 낙폭 컸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회복되는 과정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이제 계속 꾸준하게 보실 분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 들어가고, 삼성권 플루원. 이건 뭐, 삼양식품과 함께 저걸 샀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섹터 내에서 강한 종목들, 섹터 내에 강한 종목들 샀다. 강한 종목들, 센 종목들, 스트롱 종목들, 이런 걸 샀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 중구난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뭐가 섹터 내에서 주도주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일단 체크는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첫 번째 주 사모펀드에서 코스닥에서 뭘 샀느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삼천당 제약 사고, 제일 많이 샀네요. 강한 이유가 있네요. 보르노이 들어오네요. 예, 그리고 또, 퓨처캠, 조금 다르죠, 성격들이. 조금 중형, 소형급 쪽에서 별만한 종목들 많이 샀네요. 바이오 쪽에서. 그렇게 들어오고, 파마리서치는 다 들어오고 있고, 휴젤. 예, 거의 그냥 보톡스 쪽에서 다 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종목들 그 정도까지 보는데, 그 밖에, 그러니까 바이오 들어오고 있다. 바이오 쪽에 좀 약간 중형급 정도도 많이 샀다. 클로버, 로봇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밖에 로봇 쪽이 없나요? 로봇 하나가 들어오고 있고, 숲, 카페24, 그리고 또 엠노, 이런 정도까지, 솔트룩스, 까지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꽤 많이 샀네요. 소프트웨어 쪽을.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화장품 쪽에서 IP밀리SG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많이 빠졌다가 꿀럭꿀럭 돌아가는 거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화장품을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ISC 또 들어오죠. 엔터 쪽도 느리지만 엔터 쪽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아까 DOU나 JYP나 이런 것들은 사모펀드는 계속 관심이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 또 보톡스도 빠지면 안 되겠죠. 톡신 섭하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도 들어왔다라고 보시게 되면, 이런 관점 쪽에서 종목들이 들어왔다고 봤을 때, 역시나 볼까요? 바이오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 엔터, 관세 피해가는데, 올해 실적 대책들, 보톡스들, 이런 거 보게 되면, 과거에 코스닥을 사는 거가 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바이오 계속 들어온 것 같은데, 너 딱 기다려. 바이오 종목들, 나온 것들 한번 쫙 보자. 라고 하면서, 이런 때 아니면 바이오 언제 하겠습니까? 그럴 때 보시면서 특색 있는 것들 따라가면서 매매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가 그래도 조금 피곤했죠. 예, 개인적으로 처음 저희 파워 시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제가 열심히 올려서 7시 반에 맞추려고 막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감지덕지하게도 저한테 분이 넘치게도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봐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냥 몸은 피곤하고 와 5시에 일어나서 이거 준비 어떻게 하나 막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다 보니까 그냥 어깨가 뿜뿜, 예, 어깨가 불쑥불쑥 그래서 너무 힘든 하루 한 주였었고요. 날씨는 춥고 목은 킥킥 떼느라고 방송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봐주셔서 저는 너무 해피한 사나이였습니다. 이번 2월 첫 주 많이 봐주셔서 행복했고 주식도 잘 되다 보니까 행복했고 뭐 그래서 그냥 많이 해피했습니다. 그런 한 주였지만 그래도 또 혹시나 빠르게 전환 못해서 아유 또 시장이 바뀌는데 내가 대응을 못하네라고 또 고민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줄였다가 늘렸다가 또 새로 나온 섹터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시장이 좀 하라고 맞춰주는 때인데 근데 하다가 손절을 두려워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국 증시는 손절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시장을 더 못 따라가서 남은 저만큼 먹었는데 아이고 배 아파 이게 더 나중에 보게 되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보다도 시장에 보조를 맞춘다라는 생각 때문에 잘하시면 훨씬 좋아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주 파워시황에서 또 화이팅 하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